예, 소개받은 이지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토요일 오전에 너무 힘드실 텐데 또 먼 거리에서 또 먼 곳에서 오신 분들 너무나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보실지 또 기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좀 떨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또 좋은 강의 앞서서 잘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또 강의를 들으시고 같이 토론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간사님이 완전 카피라이터처럼 저한테 제목을 주셨어요. 먹통인 내 삶에 소통이 내릴 때, 이런 주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통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우리 그 간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주셔서 먹통이 뭘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그 뉴스를 가장 최근 뉴스를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먹통이 되면 이 결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답변을 잘해주시고 우리 반응을 잘해주시면 저도 깜짝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이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분통이 이제 터지게 되죠.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우리 간사님하고 똑같은 선물을 마음이 통해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응을 잘해주시면 제가 주머니에 계속해서 선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답변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제목으로 먹통 신호를 해제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선한울타리 멘토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선한울타리 멘토에 관심이 있으셔서 다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울타리에서도 우리가 멘토로 활동을 하고 또 울타리 팀으로 또 활동을 하실 거고 멘티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출석하고 계신 교회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또 상대를 하게 되실 텐데 우리 이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먹통이 되면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먹통이 오래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뭐 장애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한 울타리 멘티와 멘토가 이 먹통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안 만나고 싶죠. 예, 좋습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뭐 이제 멘티들이 마음을 닫고 우리 연락을 잘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관계가 단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먹통 신호를 좀 해제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 첫 번째 우리 먹통. 먹통은 아까 뉴스에서 본 것처럼 물건이나 서비스 따위가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먹통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사람에게 있어서도 자기 생각만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을 좀 놀릴 때 우리 먹통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소통. 소통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고 오해가 없는 것을 좀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토와 멘티 사이에서도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어야 우리가 또 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원래 그 원어로 라틴어로도 공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간의 의미나 정보를 교환하는 전체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잘 공유하는 것들을 그것을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 뭐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송신자가 돼서 멘토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요. 우리 멘티는 수신자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입장은 상호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멘티가 송신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멘토가 수신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우리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 활동을 하시다가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경험들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험이 있으실 것 같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간에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일터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험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으셨나요? 우리 이제 얘기 안 해주시면 제가 지적을 명사를 보면서 우리 임경선 멘토님 혹시 있으세요? 어떠세요? 의사소통 장애가 있으실까요? 네.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름 그 어른으로서 멘토로서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했던 그 지적이 그 아이 입장에선 지적으로 느껴졌겠죠. 그 이후로 아주 불통이 시작되게 네.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었는데 그 지난 1년 넘게 쌓아온 너무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그 한 번 때문에 지금 좀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우리 사례로는 딱 맞는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멘토님은 지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사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송성갑 집사님, 예. 죄송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체 멘토를 하는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한 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연구소 기업을 하는 그 화장품 쪽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58년 개띠의 부산 아짐이에요. 근데 기업체 대표를 한 14년째 해왔다는데 너무 자기 주관적이고 아나무인격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10년이 넘어가니까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돌파할 때 저도 경상도 사나이다 보니까 막 어떨 때는 더 강하게 어필을 해줘요. 그러면 또 수그러들다가 또 자기 기질이 올라오고, 결국 이건 어떻게 보면 기질 차이인 것 같은데 이 기질을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저도 아직 답이 없어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걸 아직 못 잡았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부분은 그거예요. 그분의 말을 한없이 들어주는 거는 한계고, 때로는 지적하고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 그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멘토님들께서 좋은 사례를 또 이제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선한 울타리 이제 멘토링을 할 때를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의사소통이 막히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죠. 종종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례, 장애가 나는 사례 어떤 것 때문에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멘토님들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맞춰주시면 제가 또 잠깐 선물을 쫙 여러분들께 풀면서 우리 긴장을 자, 의사소통이 막히는 순간 멘토링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사소통 장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간사님도 맞히면 드릴게요. 네, 목사님. 정답입니다. 자, 목사님. 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조교 잠깐 나오세요. 황상훈 씨 잠깐 빨리빨리 나와서. 좋습니다. 우리 세대 차이, 시대 차이 정말 중요한 이슈죠. 우리가 멘토와 멘티의 연령차가 뭐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날 수 있어요. 10년 차이도 좀 드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세대 차이가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때.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우리 간사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거 아니에요? 짠거 네. 우리 이쪽 에어리에서 지금 답변을 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떠세요? 뭐가 있을까요? 장애가 없으신가요? 아이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하세요. 지나친 가설, 예. 권위주의적으로 뭔가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죠. 우리 권사님께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제가 교육을 오늘 우리 강의를 하지 않아도 많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차이 이야기도 나왔고, 아까 송성갑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성격 차이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권위적인 태도, 경청이 안 될 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기대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멘토는 사실은 엄청 멘티를 만나게 되면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싶고, 우리 예배도 잘 드렸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 멘티들은 아직 거기까지 관심이 가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초기에 기대가 불일치될 때, 그랬을 때 우리 멘토 마음이 상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이 좀 잘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간단한 사례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대 차이에서 오는 장애가 좀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어떤 멘티 청년이 저는 이제 이 회사 좀 못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멘토분들이 꾸준히 노력해야지, 한 직장에서 좀 버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워라밸 잘 하시려니 좀 난 중요하다. 여기는 비전도 없고 워라밸도 잘 안 돼서 당장 관둬야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때 가치관이 서로 좀 충돌이 되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멘토님들이 우리가 먼저 좀 소통할 때 점검해야 될 소통 습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점검하면 좋으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좀 경청을 좀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경청을 할 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경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경청을 해주시면서 반응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멘티의 말을 우리가 끊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생각이 드시면 어느 날 제가 스스로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시고 대화를 하는 거를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보시면 의외로 내가 상대방 말을 굉장히 끊고 있구나, 내 말만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좀 의외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방 말을 사실 진정성 있게 잘 듣지 않죠. 내가 얘기할 거를 준비하면서 언제 끼어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적극적인 경청에서는 진정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상대방의 말, 멘티의 말을 그 감정과 맥락도 좀 이해하면서 들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멘티의 말을 좀 들으실 때 내가 표정으로도 정말 사랑의 표정을 담아서 같이 끄덕여주고 맞장구 치고 그 감정을 좀 공감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항상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멘티한테 질문을 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멘티하고 이야기할 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 하세요? 네? 잘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 멘티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예, 잘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질문할 때 우리 열린 질문, 닫힌 질문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예, 우리 간사님이 조금 아실 것 같은데 열린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yes, no로 답변을 유도하게 되면 yes만 하고 더 이상 대화가 좀 잘 진척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멘티가 스스로 좀 답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질문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죠. 은근히 답변을 이제 유도하면서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할 때, 그다음에 감정을 어떻게 좀 잘 대응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세대 차이에서 오는 것들을 좀 인정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요거 항상 꼭 유념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내가 좀 듣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두 번째는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 멘티 자체를 인정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표정들이 경직되고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우리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앞뒤로 자연스럽게 조금 모아서 앉아보시고요. 우리 멘티가 저한테 와서 저는 워라밸이 더 중요해요. 회사를 당장 관두겠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조언을 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우리가 이렇게 조금 한 5명, 6명씩 이렇게 좀 뒤 돌아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 만들기 힘드시면 한 3-4분, 2-3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얼굴 이렇게. 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요. 생활, 삶과 직장에서를 균형이 잡히게 하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직장에 충성 있게 이제 우리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근도 하고 과로하게도 일을 했는데 요새 청년들은 내 삶이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야근은 싫고 워크앤라이프에서 균형을 잡아서 살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야근이 많고 일이 과도한 회사를 좀 관두고 싶어하는 이야기하는 거라고 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셨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각 조에서 어떻게 좀 조언을 하면 좋을지 정답을, 명답을 다 찾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계속 이야기하시는 조들도 있으시네요. 자, 좋습니다. 우리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쪽, 우리 왼쪽에 우리 되게 열띠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좀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우리 멘토님? 네네네. 예, 저도 저희 같이 나눈 분들에게도 아까 이제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요. 저희 이제 멘티가 그 이제 배관 조공으로서 일을 이제 20대밖에 안 되는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인데 어느 한 시점에 이제 좀 작업 환경이 너무 좀 열악하고 밤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숙소가 좀 열악하기도 하고 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다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힘들고 네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면은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지금 너에게 주신 그 기회가 그냥 온 기회가 아니라 되게 감사한 기회고 많은 분들이 너를 섬겨서 가질 수 있는 기회다. 예, 그런 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아이가 심각하게 얘기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힘들다 보니까 살짝 푸념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은 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어서 매우 어떤 깊은 수준까지 진지한 수준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샘이 권샘이 우리 멘토님께서 잘 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저쪽에 뒤에 네 분 한번 저희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쪽에서 한번 얘기 부탁드릴게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뭐 저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경험은 없고요. 이제 아는 멘티가 약간 경계선에 있어요. 근데 모든 일을 다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멘티를 만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저 혼자 계속 그래도 참아야 돼, 그래도 일을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고민하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좀 더 고민하고 기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멘토님 또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쪽에 오른쪽 그룹에 여기서 우리 어민숙 멘토님 계신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나왔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최근에 저는 이제 멘티가 나이가 꽤 있어요. 30살인데 이 아이가 지금 직업을 이제 가져야 돼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직업 훈련을 받으면서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자기 연기하고 싶다고. 예. 그래서 진짜로 연기 학원을 끊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멘붕이 오고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너무너무 놀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막 너무 놀래고 심장을 뛰어 하니까 이 아이도 옆에서도 같이 놀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 아이도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뭔가 본인이 나한테 실수했구나, 말을 실수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았고 마음을 잡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날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계속 주절주절 거렸는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끝날 때쯤에 이제 이 아이가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그 퀵 서비스를 하시면서 돈을 버세요, 오토바이로.
근데 그럼 퀵 서비스 안 하시고 보통 때는 뭐 하시냐 그러니까는 저기 노인들 많은 데 가서 바둑 두신대요. 그럼 바둑 두시는 시간이 많으냐? 그러니까 바둑 두시는 시간이 많대요. 그래서 그래 봐, 너희 아버지 워라밸 많이 지키고 계시니까 지금 너무 힘드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놀랐어요. 아, 나 우리 아빠처럼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아, 그럼 좀 취직해야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약간 좀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현실 인식이 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계속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리얼한 사례를 좀 잘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이 계신 이제 마지막 그룹에서 우리 좋은 답변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청년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 갑자기 졸지에 저에게 마이크가 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그냥 저는 그 어떤 결과를 뭘 바라고 하는 말 이전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한번 그만두자. 뭐 이렇게 좀 한번 얘기를 해보는 편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이랑도. 근데 사실 그때 애들이 보통 제 경험상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 보다는 자기도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동이 아니라면 이제 자립 청소년 정도, 물론 이제 좀 다른 케이스긴 하겠지만, 그래서 얘들이 지금 던지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얘가 지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뭘까? 그 부분이 좀 저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나눴고요. 물론 저도 잘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러다 보니 좀 나이는 많은 엄마지만 좀 자기네들 둘 다 청년인데 그냥 본인들이 소소하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정말 다른 가정에서는 저를 보면서 조금 놀라워할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애들이 엄마한테 그런 얘기까지 다 해? 아들이 그런 얘기도 다 해?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섣불리 뭔가를 가르쳐야서 나의 생각으로 이끌어가야겠다. 뭐 이거보다는 제가 도대체 이 말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에 대해서 좀 관심이 조금 더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좀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고, 구체적인 해결점을 좀 제시해 주신 분이 두 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을 해줘야 될까요?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좀 더 효과적일까요? 어떠세요? 다 알고 계시네요.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좋습니다. 우리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가지는 정서적으로 터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괜찮다 그래 관둬라 계속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다가 정말 관두고 자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인 이후에 프로세스적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프로세스적으로 접근을 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효과적이지 않은 것들을 이제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느끼게 되죠. 처음에는 사실은 들으면 마음이 콩당콩당하고 어떻게 될까 봐 엄청 걱정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급하게 프로세스적으로 접근을 해서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터치해 주는 것들이 또 그것만 계속 지속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회사에서 조직에서 일을 하실 때 우리 상사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접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뜻하고 굉장히 온화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같이 일하기는 오히려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멘토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멘티들을 대할 때 정서적인 터치 접근을 조금 먼저 해주시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해결안을 좀 합리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접근
이거는요, 관계, 공감, 정서적 안정감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도 이해해주고 라포, 신뢰를 좀 구축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멘티들은 우리 멘토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좀 신뢰가 쌓이고 정서적인 터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 구조와 실행 계획을 중심으로 우리가 방법들을 좀 같이 합리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멘토가 나의 감정을 좀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나의 길을 좀 안내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선배, 멘토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향이라는 게, 우리 멘토 성향도 사실은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좀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대부분 감정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계속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양자가 좀 말씀을 우리가 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주신 것처럼 좀 혼합해서 우리가 같이 좀 방법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적 접근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거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프로세스적인 접근만 하면 이제 감정을 배려하는 게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어서 저항감을 줄 수 있겠죠. 프로세스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우리 멘티와 연락이 끊겨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우리 멘티가 자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양쪽 방향을 잘 균형감 있게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대적 차이, 아까 목사님도 좀 세대 차이가 좀 가장 좀 우리에게 좀 이슈가 아니겠나,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잘 보셨죠? 커피하면 어떤 노래 생각나셨어요? 커피 한 잔 생각나시죠? 저랑 똑같습니다. 저희도 우리가 이제 그 멘티를 대할 때 세대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죠. 뭐 몇십 년간의 간격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이 옳고 그르고 나쁘고 어떻게 좀 배워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멘티의 시대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사회의 문화는 어땠을까? 멘토의 경우, 그 다음에 우리 멘티는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좀 특성이 있고, 또 시대적인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아직 그 믿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청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시대적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처럼 빠르게 변화한 나라가 없죠. 세대 갈등이 그래서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깊다고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전쟁을 겪고 이렇게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발전한 나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좀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할머니가 자라온 세대, 우리 어머니가 자라온 세대, 저희가 자라온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자라온 세대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위아래로 여러분들 이 연도에 없다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특징이 드러나는 것들을 4가지 정도로 좀 꼽아봤는데요. 성장 배경, 가치관, 가정사회, 학교 교육, 경제 상황, 노동관, 문화, 소통 방식, 이게 좀 다 차이가 나요. 글씨가 조금 작죠? 작은데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한눈에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거든요. 우리 1차 베이비붐 시대, 2차 베이비붐 시대, X세대, 그 다음에 MZ세대 있습니다. 우리 부부여도 저랑 남편이랑은 또 다른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이야기하는 것도 좀 다르고, 또 멘트리 대하는 방식도 약간 좀 차이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2차 베이비붐 시대 한번 쭉 보시면은요, 성장 배경이 민주화 시대, 산업화 성숙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핵가족이 시작되고 부모 권위가 좀 약화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시 경쟁도 심화됐지만 이때는 IMF를 심하게 좀 경험하거나 보거나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좀 좋아했죠. 그러면서도 사회는 좀 더 혁신하고 변혁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집단의식 사회운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집단적 투쟁적으로 좀 소통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조금 더 앞선 1차 베이비붐 시대 1955년도에서 1963년도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더 어떨 거야? 이때는 더 집단주의, 충성, 희생을 좀 강조하던 시대죠. 이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훨씬 더 가부장제적이고 권위적인 부모님 상이었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무조건 주입식, 암기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교육이 어떤지 아시죠? 요새는 주입식, 암기식이 아니라 토론식이에요. 제가 학교에 가봤더니 애들이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중간에 나가기도 해요. 저희 때는 쉬는 시간에 이제 휴식을 취하는 건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좀 달라졌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베이비붐 시대에는 공동체 문화 중심이었고 소통 방식도 사실은 일방향이죠. 위계적이죠. 위에서 얘기하면 아래까지 쭉 내려가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어느 시대쯤 오신 것 같으세요? 2차 베이비붐 시대 좋습니다. 우리 간사님은 어느 시대일까요? X세대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럼 어느 시대일까요? MZ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MZ 세대가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 시대가 어떤지 한번 쭉 가서 보시면은요. MZ 세대는 토론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진로 교육을 비교적 좀 받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부모님들 상도 좀 민주적이고 친구 같고 이런 부모님 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맞벌이,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이 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개인의 행복, 공정한 거, 다양한 거, 자율적인 거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유명한 워라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MZ 세대죠. 그다음에 성장, 내가 발전하는 것, 그다음에 공정하게 평가받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통을 할 때요 위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수평적이고 그다음에 투명하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피드백하는 것들을 좀 선호한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도 유튜브, SNS, 글로벌 감각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간사님의 시대, X세대. X세대는 어떨까요? X세대도 사실은 엄청 반항하던 시대잖아요. 개인주의가 드러나고 기존 권위에 반항하던 서태지와 아이들과 함께 자라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좀 스펙 경쟁이 시작이 됐고 취업난도 좀 심화된 시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을 갈망하긴 하지만 개인의 역량, 개인의 전문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던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회사를 들어갔을 때 그 전에 이제 선배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쯤 됐을 때는 조직에 대한 충성도보다 어떤 일에, 업에 대한 전문성 그런 거에 대한 충성도가 많아져서 이직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좀 옮겨 다니면서 자기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가지 시대만 좀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여기서만 이렇게 쭉 표를 보셔도 굉장히 좀 다르다는 거를 좀 인식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 그 멘티들은 대부분 MZ세대에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도 M도 아니고 Z세대, G세대에 좀 해당되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서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베이비붐에서는 아무래도 진로 지도를 할 때 조금 안정된 거를 갔으면 좋겠죠. 우리 청년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기를 원하죠. 그다음에 힘들어도 사실은 버티면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이걸 자꾸 못 넘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조직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면 좀 자기 것만 너무 챙기지 말고 희생도 할 줄 알고 좀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MZ 자립 준비 청년들을 좀 대할 때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세미 멘토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네가 원하는 삶, 그다음에 좀 안정적인 거 사이에서 좀 균형을 찾아보자. 우리가 좀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좀 답을 좀 찾아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실 때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수평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좀 대화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멘티가 저를 딱 처음에 봤을 때 뭐라고 부를 것 같으세요? 저한테? 응? 집사님? 저는 집사님, 뭐 선생님 이렇게 부를 것 같았는데 딱 보면서 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당황을 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누가 나한테 그렇게 나를 좀 이렇게 낮게 이야기하는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친구들의 그냥 표현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한번 보세요. 연봉이 빨리 오르는 회사로 옮기고 싶다고 우리 멘토가 또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멘토로서 회사에 있는 선배로서 이 프로젝트 좀 끝내고 이거 마무리 잘 짓고 나면 너한테도 좋은 경력이 되니까 그때 옮기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멘티가 어떻게 했을까요? 응? 안 기다리고 간뒀을까요? 그렇죠. 그냥 가버렸어요. 이 멘토한테 큰 피해도 주고 정말 이렇게 아끼던 후배로 다 일도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제가 한 가지 성경에서 좀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다녔죠. 같이 살았죠. 아들도 없는 롯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조카 롯을 잘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했어요. 롯이 저는 기름진 땅을 선택을 하겠다고 가버렸죠. 어떻게 보면 목자들과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싸움이 났을 때 롯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했을 때 롯은 가장 좋은 땅을 선택을 해서 그냥 떠나버렸죠.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땠을까요? 근데 조금 있다가 롯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전쟁이 나서 지금 포로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네? 잘 됐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어떠시겠어요? 또 우리 간사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구해주러 갈 것,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근데 참 이 마음이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이걸 구하러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갈등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러고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할 때 또 일상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또 이런 갈등들이 좀 충분히 많이 우리가 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또 이렇게 이 멘티한테 또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떠세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롯은 제가 눈앞에 좋은 땅만 보고 선택한 게 결국 저와 제 가족한테 화가 있었다. 롯의 결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우리 멘티와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처음에 멘토가 되겠다고 또한 울타리 팀이 되겠다고 어떤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첫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이제 멘티의 리더가 된 거죠. 리더로서는 리더가 뭐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지 어떻겠어요. 방법이 없죠. 우리가 똑같이 멘티랑 똑같이 삐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상황이 잘못돼도 우리는 또 구출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 공감이 되실 텐데요. 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멘티의 리더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리더십이란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잠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알파벳 첫
숫자를 맞추시면 되거든요. 자, L. 누구. 자,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선물을 다 풀게요. 자, 이 한자 맞추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는 뭘까요? 네? 아이 컨택이요. 땡이에요. 자. 잠깐만요. 저도 헷갈려서 답을 좀 볼게요. 잠시만요. 너무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 자, 이모셜 좋은데 이모셜은 아니에요. 자, 네? 죄송해요. 좋은 말씀이지만 다 땡이에요. 다 땡이에요. 어디 가죠? 딩동댕입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리스는 멘티의 말을 좀 경청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에듀케이트. 우리가 좀 양육하고 교육해 줘야 될 필요도 있죠. 멘티를 양육하고 독려하는 거. A는 뭘까요? 저 여러 번 맞추셔도 다 드려요. 한 분한테. 자, 좋은 말씀인데 제가 준비한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멘티를 적극 어드바이스 아니에요. 아닌데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냥 자, 어시스트 적극 지원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뭐 내가 대신 살아주진 않아도 우리가 뒤에서 지지자가 돼주실 수는 있잖아요. 자, D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멘토와 대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뭔가 지금 답변하려고 하는데 아닌가요? 디스커스 누구셔요? 맨 처음. 예, 정답입니다. 우리 저기 조교는 빨리 나오세요. 여기 뒤에서 노닥노닥 하지 마시고. 자, 멘티와 함께 때로는 좀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에 E는 뭘까요? 조금 어려워요. 멘토를 네?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단어들을 자꾸 얘기하시면 짜증이 날 수가 있는데 제가 영어를 조금 못해서 이 조금 어렵습니다. 멘토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멘토를 좀 잘 아셔야 되죠.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좀 정확하게 파악도 하고 평가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 멘토를 지금 1년, 2년, 3년, 4년 오랜 시간 보냈는데 잘 파악을 못하고 잘 모르시면 안 되겠죠. 멘토를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좀 잘 파악하고 평가를 하실 줄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R이 뭘까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멘토를 좀 끝까지 책임져. 끝까지. 우리 선한울타리 멘토는 언제까지 하나요? 끝까지 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죠. 그래서 멘트를 좀 끝까지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책임을 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S는 뭘까요? 굉장히 좋지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S 뭘까요? 좋죠. 좋은 말씀이죠. 준비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서포트. 나왔던 거 비슷한 거 같아요. S. 조금 문제가 생기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 해결책을 좀 같이 좀 해결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 해결을 좀 지원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H. 헬프 너무 좋은 건데 H 되게 쉬워요. 뭐를 이루면 될까요? 너랑 나랑. 그렇죠. 하모니. 정답입니다. 같이 좀 조화롭게 우리가 해야 되죠. 그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I 뭘까요?
땡이에요. 죄송해요. I. 아니에요. 영어 굉장히 많이 아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니에요. 뭐 아이들의 이 멘티들의 뭐를 좀 키워주면 좋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답입니다. 인사이트. 장로님 들으세요. 괜찮아, 있어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장로님도 좀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러셔야죠.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좀 눈, 안목, 통찰력을 여러분들이 좀 키워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P, 우리 너무 많이 쓰는 거죠. P, 마지막으로 인생에 뭐를 갖게 해주면 좋을까요? 패션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준비한 건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우리 목표 의식을 갖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희 뒤쪽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이제 멘티에게 우리가 리더가 돼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았던 리더십처럼 일방적으로 좀 지시하고 훈계하고 이런 거에서 우리 조금 더 세련되게 우리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지해주고 촉진해주는 이런 리더십으로 우리가 선화윤트리 리더십을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대 차이를 또 벗어나서 이제 또 한 가지 차이가 이제 심한 차이가 우리가 개인 대 개인을 만났을 때 좀 성향 차이, 성격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MBTI가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좀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MBTI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잠깐 보실게요. MBTI 검사를 좀 우리가 또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휴대폰 있으시죠? 휴대폰에서 네이버 한번 좀 쳐보시겠어요? 잘 안 되시는 분은 그 뒤에 진단지 나눠드릴게요. 네이버에 이렇게 MBTI를 뭐 대문자든 소문자든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찍어 보셨죠? 그러면 무료 성격 테스트라고 제일 첫 번째 뜨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네,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 이런 화면이 보일 텐데 그러면 요걸 잠깐 짧게 몇 문항 되지 않으니까 한번 잠깐 진단을 해보시면 본인의 진단 결과가 나와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종이로 하셔도 되는데 요 인터넷 되시면 인터넷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이 중에서 네네네 그 중에서 예. 진단하시는 거 우리 간사님들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
진단 결과가 나오시면 그 화면에서 그 알파벳 나온 네 가지가 뭔지 좀 잘 메모를 하시거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본인 진단하신 결과 잘 알고 계세요? 다 되셨죠? 되셨죠? 예. 본인 해석지 읽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아마 I나 E 둘 중에 하나가 나오셨을 것 같아요. 나는 I다 싶으신 분 한번 손은 들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E 나오신 분. 예, 좋습니다. 에너지 방향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그 항목인 E와 I는 에너지 방향, 자기 충전 방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의미하는데요. E는 외향형을 의미하고 I는 내향형을 의미해요. 우리 흔히 아시는 외향형, 내향형 아시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네가 E니 내가 I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기도 해요. 근데 에너지 충전 방식이 외향형은 어떻게 충전하실 것 같으세요? 밖에서. 그렇죠. 외부 자극을 통해서 밖에서 좀 얻죠. 사람이나 외부 자극을 통해서 충전을 하고요. 내향형은 혼자만의 시간, 내면 성찰을 통해서 좀 충전이 됩니다. 에너지를 소비할 때 외향형은 어떻게 좀 소비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밖에서 사람들 말하고 행동하면서 에너지를 쓰고요. 내향형은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에너지를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 방향도 외향형은 외부 세계에 펼쳐져 있고요. 내향형은 내부 세계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할 때 외향형은요. 일단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향형은 생각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표현 스타일은 외향형은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요. 내향형은 조용한 관찰자, 신중한 발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향형 멘트를 대할 때, 내향적인 멘트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 답변해줘,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생각을 한 이후에 구체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스타일 뭐 다 여러분들 이미지 그려지시는 것처럼 뭐 넓고 다양한 관계를 외향형은 맺죠. 반면에 내향형은 좁고 소수 중심의 관계, 그다음에 신뢰를 중요시합니다. 그룹 내 역할도 외향형은 분위기 메이커고요. 그다음에 내향형은 주변에서 조용히 관찰하고 있다가 중요한 발언, 핵심적인 발언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외향형은 사람 만나고 밖에서 노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쉬는 거라고 보시면, 내향형한테는 똑같이 그렇게 놀자고 하면 기가 빨린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E형이 항상 활발하고 항상 사교적이다, 꼭 그런 건 아니죠. 뭐 내향형보다 그래도 대화 욕구가 좀 크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형이 무조건 계속 수줍어하나,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충분히 신뢰가 쌓이고 나면 적극적이고 유쾌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외부적인 자극은 좀 필요함을 느낀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한번 보실게요. S, 나는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N. 네, N이 더 많으신 것 같네요. S는 우리 이제 감각형, 흔히 얘기하는 오감, 우리 5가지 감각으로 느끼는 거고요. N, 직관은 뭘까요? 직관은 우리 예전에 얘기하죠. 육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여성들이 육감이 발달해서 뭔가 보지 않고 알지 않아도 뭔가 딱 느껴지는 그걸 직관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S유형, 감각형은 정보를 현재 구체적인 사실, 경험한 것, 이것들을 중요시하면서 그러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직관형은 미래의 가능성, 추상적인 개념을 좀 중시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이는 것, S형은 좀 선호를 하고, N형은, 직관형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N형은 당연히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하고요. S유형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좀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멘토로서 내가 S유형이고 멘티가 N유형이다, 그랬을 때 너무 구체적인 대안을 계속 처음부터 제시하면 N유형하고 좀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N은 자꾸 미래의 가능성, 뭔가 이제 잠재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는 거야? 당장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얘기들만 하시면 조금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멘티가 S고 내가 N유형이면 그냥 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여겨질 수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 스타일이 S유형, 감각형은 당연히 사실 중심, 숫자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요. N유형은 아이디어 중심으로 가능성, 비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일하고 이럴 때도 좀 차이가 있고요.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이 감각형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 스타일을 나타내고요. 직관형은 좀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있고 공상과 같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점은 당연히 S유형은 꼼꼼하고 실용성 있고 현실 감각이 좀 뛰어나요. 세부사항 관리도 좀 잘하죠. 그다음에 직관형은 대신 창의성이 있고 혁신적이고 큰 그림을 좀 그리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S, 감각 유형은 나무를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N 유형은 숲을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나 S 유형이 이제 약점이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세부적으로 굉장히 자잘한 것에 좀 매몰될 수 있어서 큰 그림을 놓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직관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실행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도 우리 멘토로서 좀 알고 계시고 우리 멘티들을 바라볼 때도 이 점들을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는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라 신뢰성도 있고 꾸준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N이 너무 공상만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빠르게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드릴게요. 우리 T다, F다 이런 얘기 MBTI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짤로도 많이 나왔죠. T를 비판하는 거, F를 비판하는 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인터넷에 떠도는데요. T는 thinking, 사고형이고, 그다음에 F는 감정형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기준이 사고형은 뭐겠어요?
뭘까요? 네, 당연히 객관적인 사실, 논리, 원칙 이게 중요합니다. 감정형은 뭐가 중요할까요? 의사결정의 기준. 네? 내 기분, 사람 중식, 감정, 가치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나 F가 나왔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가슴이 이제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시고 T 합리적인 분들이죠. 자, 좋습니다. 그 T형은 무엇이 가장 옳은가?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이게 너무 중요한 분들이고요. F형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좀 중요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T형은 집중하고 그 다음에 감정형은 관계 회복에 좀 집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 T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실수 안 할 거야. 우리 멘티한테도 좀 이렇게 얘기하실 때 있죠. F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치, 괜찮아. 많이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감정 공감으로 좀 대응을 한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는 옳은 게 중요하고요. F는 좋은 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점, T의 강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너무 좋죠. 자, 냉철하고 체계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약점은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죠. 그다음에 상대의 감정을 좀 놓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거, 약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F는 당연히 공감 능력이 좋죠. 인간관계도 좋아요. 팀워크도 좋아요. 상대방의 동기를 잘 독려해주는 그런 역량도 좋아요. 근데 약점은 뭔가 공정성보다 이렇게 관계에서 조금 관계 때문에 잘 결정을 못할 때도 있고 어려운 결정에서 좀 망설일 때도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가 감정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옳은 게 중요한 것뿐이죠. F가 그렇다고 비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거. T의 논리, F의 공감 이게 다 합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완벽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점이 이런 게 있으면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멘티와 의사소통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J형, P형. 자, J, P 이건 많이 못 들어보셨죠? J형. 판단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계획적인 거에 초점에 맞춰 있고요. 그 다음에 P형은 인식형이라고 하는데 그냥 융통성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태도, J형. J형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오, 굉장히 많으시네요. P형. 네, P형일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계획적이고 마감과 질서를 중요시해서 미리 계획대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P형은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흐름과 상황에 적응해서 하시는 분들이 시간 관리. J형은 빨리 끝내고 마감 준수 딱 정확하게 하는 거고요. P형은 마감이 다가와서 막판에 몰아붙여서 밤새도록 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연하게 미루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몰입을 합니다. 의사결정하실 때 J형 빨리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를 하죠. 그다음에 P형 결론을 최대한 늦추고 선택지를 열어둡니다. 뭐 당연히 일할 때도 체크리스트, 뭐 질서 중시 뭐 이러죠. P형은 다양한 시도, 자유롭게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J형은 안정적인 그 분위기를 좋아하고요. P형은 즉흥적인 상황들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J형의 강점 뭘까요? J형 많으셨는데. 네? 빨라요. 좋습니다. P형의 강점은 적응력, 좀 열린 태도, 창의적일 수 있죠. 그다음에 약점. J형의 약점은 융통성이 부족하고요. 변화를 하면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P의 단점은 뭘까요? 우유부단. 좋습니다. 그 실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P의 약점이 있죠. 이렇게 미루다가 보면 뭐 제대로 안 되고 그럴 수 있죠. 예. 자, J형이 고집세고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요. 뭐 그냥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를 좀 선호할 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P형이 게으르고 좀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좀 창의적이고 마감 직전 집중력이 강하다, 이렇게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J형 멘토가 P형 멘티를 만나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게을러 보이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미루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향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잠재력을 잘 발휘하면 창의적일 수도 있고 유연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의 적응력과 창의력이 실행력과 합쳐졌을 때 더 시너지를 낸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하고 쭉 살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또 오전부터 여러분들 나오시느라 열정적으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전에는 이제 우리 멘티들을 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준비를 하면서 멘토들을 향한, 그 다음에 이 사역 가운데 관심이 있으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멘티들과 고군분투한 이 멘토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하신 우리 성도분들을 얼마나 주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또 독려하고 계실지 좀 기대하는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애쓰고 바쁜 와중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